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오늘은 힘센 자들의 음모,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누워라, 시장에 맞서지 말고 항상 몸살이면서 순응해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장이 급격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동안 경고했고 미국 시장은 정고점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향후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또 월가에서 중요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런 발언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힘센 자들의 음모라고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힘센 자들, 가진 자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축소와 상승 하락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다.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 자, 이미 금리 인상 빅스텝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자, 그리고 1Q 실적이 중요한데 실적도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승 주장을 하는 측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강력한 긴축이 진행될 거다. 그리고 실적 개선 추이도 하락 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동력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두 가지 주장 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그것은 시간이 알려주겠죠. 사실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갈 놈은 갑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은 자, 대형주들 실적이 좋아서 가고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실적이 좋은 기업,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 그리고 인플레 상황에 유리한 기업 등 자, 이런 기업들은 갈 놈들은 다 알아서 갑니다. 그렇지만 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은 가야 될 기업들도 사실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부진한 측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는 힘, 사실상 힘센 자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누가 움직입니까? 개미들입니까? 기관들입니까? 외국인들입니까? 결국에는 돈이 많은 자들이 시장에서 유리하고 방향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힘이 센 사람, 바로 큰 돈을 굴리는 사람, 그리고 시장과 관련 있는 권력자들이 되겠죠. 어떤 시장의 흐름, 유동성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시장의 방향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시장의 방향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과거와 미래가 똑같이 반복된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제가 카페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요. 자, 2021년 12월 15일 날 제가 뉴스를 올려드렸고 2월 달에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살펴보면요. 자, 이때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뉴스 기사의 일부를 제가 인용을 했었는데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1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12월에 현금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1%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자, 펀드 매니저들, 즉 기관 투자자들이죠. 자, 이 비중은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아졌다. 즉 작년 12월에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에 반해서 덤머니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주식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웰스파고에서는 3분기 말을 기준으로 전체의 가계자산의 24%가 주식이라면서 이는 10년 전에 13%에서 2배 가까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인 2000년 1분기 말 직전 정점 때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 말에 개인들의 주식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웰스파고에서 덧붙였는데요. 가계의 주식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경계 신호다.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높은 비중일 때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자, 2021년 12월에 기관들의 주식 포지션은 팬데믹 이후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현금 비중이 2020년 5월 이후에 최대치로 올라갔었고요. 자, 이에 반해서 개인들의 주식 비중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담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계속 사면서 비중을 늘릴까요? 아니면은 가격이 좀 떨어진 다음에 주식을 살까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격이 좀 더 떨어진 뒤에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러고 싶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시장이 하락해서 가격이 내려가면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좋다는 거였죠. 즉 주식 비중을 늘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작년 12월 중순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미국 증시, 자, S&P 500과 나스닥 가져봤는데요. 자, 12월 중순에서 1월 초까지 주식이 좀 올랐지만 1월 초 이후에 급격하게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까지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갔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좀 올랐지만 그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 힘센 투자자들 자신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적을 때 시장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자, 이 사고 싶은 주식이 계속 올라. 그러면은 자, 계속 사기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사고 싶은 주식이 오르면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떨어졌을 때 사서 그것이 오르면은 더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길 바란다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식 비중이 적을 때는 시장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떨어지는 걸 원하겠죠. 자, 그리고 개인들의 주식 비중이 높을 때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자,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 누구 돈 뜯어먹는 겁니까? 개인들 돈 뜯어먹는 게 그들의 임무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식 비중이 높을 때 굳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물량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식 비중이 높을 때 시장 상승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포트폴리오를 채워야 될 때 시장이 하락한 상태라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을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1월과 2월 그리고 3월에 경험했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월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 몇 가지 발췌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뉴욕 연방은행 전 총재인 빌 더들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만약 증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패드가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증시를 떨어뜨려야 된다. 자, 금융 여건을 긴축시켜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가계는 상당한 양의 주식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하락시켜서 자산을 축소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서 가계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그 가계 자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하락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금융 여건이 긴축되어야 되고 저절로 긴축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에 충격을 가해서 시장 하락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증시에 충격을 가해서 증시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래서 개인들의 자산을 줄여야 되고, 이렇게 개인들이 자산이 줄어들면은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소비 위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냐? 전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 빌 더들리가 그런 말을 했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뉴스입니다. 자, 뉴에지 웰스의 톱 세젠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전쟁이 터진 뒤에 바닥이라고 생각했고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해 왔다. 자, 전쟁이 터진 뒤에 바로 그때부터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높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일시 중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오늘 주식을 좀 팔았고 약간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뉴에지 웰스의 톱세체 CEO가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했지만 3월 말 이후에 주식 포지션을 축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했고 그때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해서 주식 포지션을 축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영원한 낙관론자인 펀드스트렛의 텀리 설립자는 CNBC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회의록은 꽤 매파적이었다. 자, 우리는 그만큼 나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다. 기관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상당히 심각한 경기 위축 수준으로 포지션을 줄여놓았다. 팬데믹 직후인 2004년 4월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작년 12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는 5월 수준까지 주식 포지션이 줄어들었었는데 지금은 4월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이면은 팬데믹 직후라고 할 수가 있겠죠. 5월보다 더 시장 상황이 안 좋던 때입니다. 자, 그때 수준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여놨다. 그러면은 포지션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주식을 채워 넣어야 될 건데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에 나서긴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이 높은 가격대의 개인 투자자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가겠느냐? 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작년 12월과 1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감소해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을 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12월의 사례를 본다면은 시장이 심리 위축, 공매도 등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었을 때 기관들이 매수에 나섰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똑같이 반복될 수는 없지만 왠지 12월의 상황과 지금 현재 4월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할 수도 있다. 기관 투자자들, 힘센 자들, 주식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축소된 상황이고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개인들은 주식 포지션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을 하락시켜서 개인들의 자산을 축소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개인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계략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지금 어떤 꿍꿍이를 하고 있을지 아마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하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확대되어 있고 주식 포지션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올라가게 놔둘까? 아니면은 시장이 하락하기를 바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기관 투자자들 아마도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불확실성이 짙은 시장입니다. 매크로 환경도 시장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힘센 자들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먹으려고 벼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풍이 불어올 때 맞서지 말고 서쪽으로 누워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개미 투자자들을 털어먹으려고 벼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관 투자자들 시장을 이기겠다고 맞서면서 굳이 맞서면서 죽음을 각오하지 말고 그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최대한 순응하자. 하락하는 게 있으면은 자신의 포지션을 적절히 조절을 하면 될 거고요. 물론 전략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홀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커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일부 매도를 하고 포지션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주식들은 또 오히려 지금 상황에 긍정적인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바람이 부는 방향에 순응을 하자는 겁니다. 시장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시장이 무조건 올라야 되고 오를 수밖에 없다. 내가 오르게 만들 거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대응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하자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 언젠가는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채워 넣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월가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내리더라도 언젠가는 비가 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그칠 때를 기다릴 것이지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다 맞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면서 시장에서 기회를 탐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가 내린다면은 우산이 잘 팔린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좋은 주식도 많기 때문에 또 오히려 비가 올 때는 이런 주식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지금 상황에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전부 뉴스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재료 등 실물 자산에 대한 노출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주, 배당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별 기업적으로는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것, 돈 잘 버는 기업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필수 소비재 기업에 관심 가지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비가 올 때 좋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